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학연을 이제 연합을 구성을 했는데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로 이제 직결이 돼서 이제 한 통로가 생겼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나요? 예, 이제 그 모든 시민단체들과 예. 그리고 이제 모든 범종교회, 불교, 천주교, 또 이렇게 원불교, 기독교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이 학생인권 조례안을 반대하는 네. 이제 경남 동면의 청년합창입니다. 그 정식 발족은 이제 내일 KBS 홀에서 2시에 정식 참석하는 그런 일입니다. 예. 그러면 한 몇 개 단체가 참여를 했나요? 80개 단체. 80개 단체요? 네, 나중에 그 팜플렛 나온 것은 그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부분을 봤거든요. 예, 이게 이제 동성애와 에이즈 확산 이제 이 부분에서 자료 출처가 좀 없더라고요. 이런 자료는 어디에서 조금 가져오신 걸까요? 예, 자료 출처에 대해서 우리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좀 많은데 예, 여러 가지 이제 공인된 자료 출처가 있지요. 네. 한국에도 많이 확보가 되었고요. 네. 또 해외에서 사용한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의학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검증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출처가 동성애가 조장한다고 되는 문제냐 이제 이렇게 많이들 질문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조금 해주시면 돼요. 동성애를 조장한다. 네. 이제 그 보면은 학생인권 조례안 제17조 2항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네. 교육청은 학교는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성인권 교육을 실시하며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한 어떤 미투 같은 성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때에 그것을 방어하는 디펜스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성에 관련된 그 행위가 우리의 권리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그 성행위라는 것은 자유로운 성관계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적 지향 그리고 성적 정체성을 자기가 선택하는 이 모든 것이 권리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동성애가 포함이 되지요. 성적 지향 가운데서 이성과의 교제를, 이성과의 성행위를 지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동성과의 성행위를 지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묵과하고 그걸 권리라고 가르치니까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동성애는 이제 인정이 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시다, 그죠? 우리가 보통 볼 때 이제 보편적인 어떤 윤리나 우리 사회 정서 볼 때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동성애를 아직까지 우리가 보편적인 가치와 윤리로 볼 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게 절대 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동성애는 도덕적으로 맞지 않고 혐오적인 성행위라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3번이 났습니다. 우리의 헌법 정신에도 헌법 36조에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 헌법은 명시된 법이 남녀 양성 평등을 말하지 다른 성적 정체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업 관련해서요. 이제 여기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밝혀주셨어요. 이제 인권 조례를 실시한 지역에서는 학력 수준이 급감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시대가 변해서 이렇게 단순 암기해서 시험을 쳐서 학력이 이제 좋은 것보다 이제 박종훈 교육감이 이제 늘 이제 얘기하는 것이 앞으로는 이제 좀 창의력, 상상력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발전을 해야 우리 그러니까 좀 미래 교육이 조금 더 나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창의력, 상상력이 중요해지는 시대라는 거에는 어떻게 동의를 좀 하시나요? 예, 그럼 그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요. 학력 보이는 학력이 학교의 학생을 보내는 목적이 전부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학생을 학교에 보낼 때에 일단 학교 과정에서 가르치는 그 교과 과정을 이수를 하고 잘 이해를 해서 그 정도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인성교육 이런 목적으로 보내는데 성적이 이렇게 너무 떨어지면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수능 성적을 볼 때도 경남이 계속해서 전국의 12에서 14위권이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학교 현장에서 너무 획일적으로 암기 위주로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학업 성적은 조금 올라갈
수 있지만 아무래도 그런 교과 과정 운영으로 조금 아이들이 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조금 수업 시간에 이렇게 조금 생각하고 발표하고 이런 거는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창의적인 교육이나 자율적인 학습이 성적을 좀 떨어뜨릴 수 있다. 그걸 반비례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교육과 좋은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의 방법이 더욱더 창의적이고 더욱더 새로워서 오히려 그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율성을 갖고 성적도 점차 올라가겠죠. 그래야 맞는 것이지 창의적인 교육을 한다 해가지고 성적을 반비례한다.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좀 우리가 근거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기초 학력 이 미달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다, 그죠? 오늘 우리가 주한 기자의 주제가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겁니다. 네네네. 아니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해서 한번 몇 가지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기자님, 네. 박종훈 교육감이 말하는 창의적인 것과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창의적이라는 그 뜻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왜냐면 그 학생인권 조례 안에 보면 네. 그들이 말하는 창의적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보편적인 의미의 창의적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교육감이 분명히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 회장들을 교육청에 모아놓고 말을 한 첫 마디가 청소년들은 저항 정신이 있어야만이 청소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에게 배울 것은 올바른 것들과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배워주는 것이 교육감이 할 소리지 제일 첫 마디가 청소년은 저항 정신이다 라고 말을 하면 10대 때 어떤 정보에 항거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하면서 저항 정신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에 그 이름이 뭐냐면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인권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에서 말을 하고 그 타 지역 학생인권조례를 통과한 지역에서 말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이라는 말과 창의적이라는 말은 68혁명에서 나온 공산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사상이므로 그들이 말하는 창의적이라는 것은 저항 정신을 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저항하고 이 사회 가운데 저항하는 그 정신이 창의적이라면 결단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박종훈 교육감이 지금 처음 교육감이 아닙니다. 그렇게 창의에 신경 쓰신 분이 여태까지 재임기간 동안에 어떤 결과를 지금 얻은 건가요? 교육에 있어서? 오늘 처음 요번에 당선되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여태까지 사실 형태가 늘 바닥뿐입니다. 근데 진짜 더불당의 박주민과 박성순호 때문에 한 거니까 좀 그거 질문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 가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반대 입장을 전하고 묻고 하는 것도 없으셨을 것 같아서 네.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제가 좀 시간이 되고 이제 전체적인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네. 다 됐고 네. 아마 방청석도 거의 다 이제 거기 방청할 수 있는 방청권이 배부가 되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방청객 쪽에서 방청 신청하였는데 그 어떤 상황이 있어서 사실 방청객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는 공청회가 최소 3번은 열리는데 경남은 지금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김해도 있고 양산도 있고 저 거제도 있고 다 이렇게 있는데 공청회가 한 번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왜 다른 지역은 공청회가 3번 있는데 경남만 공청회 한 번이고 저 멀리 거제 저 멀리 다 있는 분들이 하만 이런 데서 어떻게 하루 만에 다 옵니까? 그리고 장소들 박종훈 교육감께서 KBS 홀도 빌리고 MBC 홀도 빌리고 그 많은 사람들 다 초청해서 풀만 호텔도 빌려서 하시면서 이 중요한 공청회를 하면서 320명 들어간다는 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뭔가 단단히 숨기고 싶은 거죠. 모든 사람이 와서 듣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 내용이 공청회에 우리가 공청회를 할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개념에 의해 사전적인 문제도 관련 이렇게 이해 관련 사항이나 정책에 대해서 그 부분에 상당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
공청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개념을 제가 그 발제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참석을 했는데 중학생 대표가 한 사람이 있고 고등학교 대표가 왔더라고. 그래서 고아에서 친분도 한 상황인데 이 공청회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기를 듣는 자리인데 현장의 소리는 들을 수 있겠지만 전문가나 경험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학생들을 넣어야 되나 그건 제가 의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각각 학청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대부분 아직도 이게 조례안이 개정되는지 경량인권 조례가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사람의 신분증까지 확인하고 들어가야 할 만큼 이렇게 비밀리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도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야지. 왜 모든 거를 제한하고 뭐 뽑기를 해서 가고 이게 무슨 비밀리에 자기들끼리 뭐 뚝딱하고 해치고 넘어가려고 하는지 저희는 너무나 관계가 됩니다. 공천권이 누구한테 뭐 공정하게 했다고 하는데 요즘 하도 돌아가는 게 이러니까 공정하다고 생각 별로 안 들고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기다 신분증 검사하고 이게 무슨 뭐 출국장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날 제가 못 가니까 다른 사람한테 제 주민등록증을 주겠다, 대리로 들어가겠다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뭐든지 어떤 일이 생기면 대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법적으로 다 대한민국에 들어있는데 내가 내 의지로 나 대신 사람을 보내겠다, 내 주민등록증을 주겠다 하는데도 안 된다 하는 거는 어떤 법적 근거로 막는 것인지, 그러면 그 자리는 빈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빈거 채로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게 됩니까? 네. 그 교육이나 시작할 때 자기들 입맛이 맞는 사람만 넣는다는 거예요. 제 이름 들어가면 잘라줍니다. 교육도 그렇고 모든 잘라줍니다. 자기들 리스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얼마나 파행적인가. 즉 말해서 달면 삼키고 씹으면 맨날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자기 사람을 뽑는 것도 듣는 것도 교육도 모든 것을 절벽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필요한 사람만 데려간다는 거예요.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전부 다 뭐 도민의 소리를 듣겠다, 찬반 양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만 써있지 반대하는 쪽의 의견은 완전히 묵살하고 어떻게든지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강한 의지만 보입니다. 교육청에서. 우리가 말한 거, 우리가 표현한 거는 하나도 방송에 다뤄지지 않습니다. 일반 부모들은 자녀들 일인데도 모르고 있고, 박종 교육감이 얘기하면 일반 엄마들은 당연히 교육감이 얘기하면 믿고 당연히 좋은 걸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방송들 자기들이 정확하고 방송에서 혼자 한 시간씩 자기 찬성 진영의 얘기만 다 합니다. 반대 얘기는, 반대의 장은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엄마들은 당연히 교육감이 하면 맞는 거구나, 좋은 거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조단을 누가 일반 엄마들이 읽어봅니까? 저희도 반대하는 사람들 다 읽어봤습니다. 몇 번씩, 저 같은 경우는 100번도 넘게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대측은 일부분만 보고 전문도 보지 않고 무조건적인 반대를 한다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일보에서라도 양쪽의 목소리가 팽팽하다는 것을 꼭 방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으로. 그러고자 이제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여쭙는데 이 의원 관련된 거 너무 하시니까 이게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은 그러면 아까 공청회 부분은 오늘 의견과 공청회 부분을 같이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그냥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게 학생 인권 조례 자체를 이제 반대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말씀하시는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반대를 하시는 건지요. 전면 폐지를 원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 우리가 뭐 다른 예를 들어 볼 때에 차가 너무 많이 상했을 때는 부품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폐차 처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체 질병이 났을 때도 사소한 피부병이나 뭐 조금 신경통이나 그런 것은 치료하지만은 큰 암이나 성인 오대병이 있을 때는 그건 심각하게 전체 생명에 지장을 주는 건데 이건 학생 인권 조례는 한두 가지 어떤 개선이나 수준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런 바르지 않는 사상들이 들어있고 또 구체적으로 매우 심각하고 학생들의 삶을 학교의 파행으로 이끄는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정면 폐지돼야 됩니다.
전면 폐지되고 좋습니다. 참으로 그동안에 일어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단체들이나 교육 전문가들이 지적한 사항들, 문제된다는 사람들 앞으로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꼭 학생 인권 조례안을 만들기를 원한다면은 현재 있는 17명들이 그렇게 해고 몇 번 만들어내도 이 정도 수준밖에 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그런데도 좀 인격적으로, 인권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도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안을 못 만들어내었으니 우리가 좀 물러서고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으로 좋은 그런 내용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뭐가 여러 가지가 있는